아니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코카콜라를 매수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어제 정말 많은 멤버십 분들과 웅줍 구독자분들께서 함께 용기를 내시고 웅줍해서 높은 수익을 거두고 계신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과 의견 모두 참고해서 더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이번 웅덩이에서 용기 내서 웅줍하시고 현재 수익 보고 계신 모든 웅줍러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절대 팔지 마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보유해보시죠. 자,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82% 수익률과 1억 4,200만원 수익 중인 상황이며 국내 계좌는 72% 수익률과 840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웅줍 계좌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 수익까지 총 2억 수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용과 인플레 둔화에 어제 잘 상승하던 미국 증시가 점점 힘을 잃으며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대체 고용 둔화도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 둔화도 다시 확인했는데 왜 하락하는 걸까요? 바로 첫 번째 이유가 어제 발표된 지표 때문입니다. 어제 그래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살펴보면 신규 실업수당과 연속 실업수당 모두 예상보다 소폭 높게 발표가 되며 고용 둔화를 확인시켜주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문제는 저기 밑에 보이는 수입 물가 때문입니다. 이게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는데 이게 대체 왜 증시 하락을 이끌었냐면 수입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은 이번 CPI 발표를 봐도 둔화를 보였고 고용 둔화, 소비 감소를 보고 둔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PCE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덜 둔화될 수도 있다 라는 우려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제 증시 하락을 이끈 첫 번째 이유이며 두 번째 이유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 스탠스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매파적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고용 둔화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생겨나며 상승한 미국 증시였죠. 그런데 연준 위원들은 매파적 스탠스를 보였기에 이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것이죠. 자, 먼저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이번 CPI 발표를 보고 최근 몇 달 동안 실망스러웠던 데이터 이후 긍정적으로 발전된 데이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화정책을 바꿀 만한 데이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단정지었죠. 여기에 메스터 연은 총재 역시 현재 경제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금리 인하 확신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말했고요. 또한 토마스 마킨 총재 역시 이번 CPI는 최근 몇 달에 비하면 좋았지만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곳에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죠. 이렇게 연준 위원들 모두 매파적인 스탠스와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 라는 선을 긋자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당연히 소폭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의 기대감보다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라는 시장의 해석이 반영된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 앞서 언급드린 두 가지 핑계를 가지고 현재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라왔으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10% 정도 반등했으니 어느 정도의 눌림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웅줍하지 않고 5줄 구간에 돌입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일시적인 눌림을 주면서 또 이평선을 터치하게 되면 저는 원칙대로 웅줍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은 이번 4월 초처럼 내림이 있으면 이번 5월처럼 오름이 있는 법이고 이번 5월처럼 오름이 있으면 또 내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결국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면서 점점 우상향하는 자산이 미국 지수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내림에서 웅줍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정말 좋은 타이밍에 다우 숏 포지션에 들어갔던 마크 미너빈이 기억나시죠? 그러나 그도 결국 바닥에서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강한 반등에 물려 약간의 손실로 다우 공매도를 손절했다는 트윗이 떴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수라고 불리는 마크 미너빈이조차 미국에 반대되는 숏에 베팅에서 실패하는데 감히 우리가 뭐라고 미국에 반대되는 베팅을 합니까? 우리는 미국의 롱만 외치는 것이며 현금 비중으로 리스크를 대비하는 겁니다. 자, 다우 역시 꾸준히 우상향해왔고 5% 이상 하락했을 때를 나타내면 저렇게 수많은 5% 하락폭을 만났습니다. 마크 미너비니는 여기서 좀 더 떨어질 것이라 봤지만 예측은 역시나 무의미하다는 것이고 아무도 맞출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냈죠. 또한 우리는 이 차트를 보고 저 5% 하락도 나도 숏으로 먹어야겠다 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5% 이상 하락할 때 웅줍 분할 매수로 수량을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다 라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괜히 애매하게 숏치고 괜히 애매하게 더 떨어질까봐 사지도 않고 기다리다가 뒤늦게 지금처럼 다우가 4만 포인트를 또 터치하니까 그때 포모에 이끌려 매수하는 대다수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 4월에 저와 함께 웅줍했다면 지금은 이제 대다수들이 뒤늦게 들어오는 타이밍입니다. 이때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 현명한 투자자죠. 지금은 웅줍의 시기가 아니라 5줄 구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도 저는 더 상승한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투자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오질 구간에 돌입하는 건데요. 현재 강세장은 19개월 지속 중입니다. 그리고 강세장 평균은 약 61개월이죠. 즉 여전히 강세장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겠죠. 여기에 경제 지표들이나 기업들의 실적, 여러 상황들을 봐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강세장에서 웅덩이는 뭐다? 네,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지난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작년 8월에도, 작년 3월에도, 그리고 이번 4월에도 웅덩이를 버텨내니 강한 반등이 찾아왔고 전고점을 돌파해 신고가를 경신한 미국 증시죠. 이래서 최대한 오래 보유하면서 웅덩이가 왔을 때 수량을 모아가야 한다. 라고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웅줍했던 이번 시기는 이번 웅덩이 저점 그 어디인가였고 우리는 여러 자료들의 공통된 부분들을 살펴보며 지금 웅줍 분할 매수해야 한다. 라는 것을 공부하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피터 린치의 책을 새벽에 읽고 있는데 딱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주식 투자로 성공할 자질이 있는가?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수많은 자질에 대해 언급하지만 저는 인내심, 고통에 대한 내성, 공포를 무시하는 능력, 저는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웅덩이를 인내해야 하고 올랐을 때 수익 실현도 인내해야 하죠. 또한 하락장에서 고통을 견뎌내야 하고 이번 웅덩이에서처럼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무시해야 하죠. 그리고 이런 능력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닙니다.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고 투자로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되면 5줄 웅줍 투자 가치관이 가장 확실하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 이 경험과 공부가 인내심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고통도 점점 무뎌지게 되는 것이고 공포도 덜 느끼게 단련되는 겁니다. 즉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단련하는 것입니다. 공부, 경험, 훈련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단련할 수 있게 제가 제 10분짜리 영상 하나에 매일매일 모두 다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투자 공부도, 경제 공부도, 마인드, 멘탈, 자질훈련, 웅줍 타이밍까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장기 투자자로서 워렌 버핏을 벤칭하고 본받아야겠죠. 그리고 워렌 버핏이 가장 오래 보유한 10개의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코카콜라를 가장 오래 보유했는데 이게 작년 자료니까 현재까지 35년 보유입니다. 아니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코카콜라를 매수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이게 진짜 말이나 되는 보유 기간입니까? 두 번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역시 29년이죠. 그리고 올해 보유한 10개의 기업 종목들 모두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 10년을 외치는 것이고 최소 2030년을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함께 보유해보면 여러분은 그때쯤 복리의 마법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점점 불어나는 수익률이 빨라지고 점점 늘어나는 수익금이 빨라지겠죠. 이게 지금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리의 마법이 현실성이 전혀 없게 느껴지지만 복리의 마법은 장기 보유했을 때만 나타납니다. 저도 아직 겨우 3년 장기 보유 중이기에 복리의 마법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보유한다면 그 전에 복리의 마법에 대해 느끼시고 깨닫고 경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부자는 아무나 될 수 없다 라고 지겹도록 강조드리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미들은 점점 더 단기 투자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975년대에는 평균적으로 5년이나 보유했는데 지금 2000년 이후 10개월로 줄어든 모습이죠. 아니 수많은 유튜브에서, 수많은 책에서, 수많은 강의에서 우상향 미국 증시를 매수하고 최대한 오래 보유해라 라는 심플한 전략, 최고의 전략을 무료로 알려주는데 왜 개미들은 점점 더 단기 투자자가 되어갈까요? 바로 정보 과부하 때문입니다. 좋은 정보들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패닉에 대한 정보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탐욕에 대한 정보들도 쉽게 접할 수 있죠. 폭락한다는 유튜버들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하루 만에 10% 수익 봤다는 단타 성공 사례를 쉽게 접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다. 어차피 알려줘도 1000명 중 999명은 실패하고 단 한 명만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정말 그게 꼭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고 여러분 투자에 직접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냥 해보겠다 라는 의지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실행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나 팔아야 할 이유들은 항상 있어 왔다는 사실 아시죠?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들을 이겨내고 결국 팔지 않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이번 웅덩이에서도 마찬가지고 2022년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며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이 아까 보여드린 워렌 버핏 장기 보유처럼 저와 함께 최소 2030년까지 보유하신다면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해외여행도 가고 싶을 때 가실 수 있고 타고 싶은 외제차도 탈 수 있으며 가족들과 먹고 싶은 음식도 돈 걱정 없이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즉, 여러분 삶에 여유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소중한 시간을 태워야 합니다. 이걸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파란만장한 제 30대를 여기에 모두 다 쏟아내야 사고 싶은 것 아끼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하면서 열심히 돈 벌고 저축해서 여기에 온전히 100% 모두 쏟아내야 제가 40살이 되었을 때 제 아이와 아내와 돈 걱정 없이 자산을 더 불려나가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너무 아끼지 않더라도 적당히 저축해서 오줄웅줍을 지속하시더라도 시간을 활용한다면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중한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월, 이걸 녹여내서 보상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부자들, 모든 자산가들이 자산을 보유하고 시간과 세월을 녹여냅니다. 그리고 더 큰 돈을 만지고 더 큰 자산을 만지죠. 그리고 반대로 세월을 녹여내지 않는 개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더러운 세상. 그렇게 기회가 아닌 장애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장애물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부자들은 소중한 시간과 세월을 녹여내서 자산을 불려내는 사람들입니다. 장애물에 집중하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앞장서서 행동하고 있으니 저와 함께 가실 분들은 오줄웅줍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